어린이가 자란다는 건 뭘까요? 걷고 말하고 키도 커가고 어려운 공부도 해나갑니다. 어른의 일년과 어린이의 일년은 같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이루는 성장은 자연스럽지만 놀랍고 보편적이지만 어린이마다 다릅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기 전 보호자라면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일인지, 저도 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보호자와 교사는 협력하는 파트너입니다. 보호자는 생활교육 과정에서 양육의 역할을 맡고 교사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을 맡습니다. 어린이를 건강한 어른으로, 한 개인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나가 독립시키는 것이 공동의 목표고요. 어린이가 성장한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가 또 어른인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을 향해 가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발달은 전개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도처럼 전개대처럼 도면처럼 커다란 그림을 함께 그려봤으면 합니다. 어린이의 성장은 크게 의지와 감정, 사고의 발달로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가 충분히 채워지고 자라면 이제 어른이 필요 없어 세상으로 훨훨 날아가는 거지요. 세 가지는 씨앗처럼 어린이 안에 심어져 있고 싹트기는 하지만 먼저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너지를 뿜고 활동하는 분부를 충분히 키우고 그 양과 질이 찰대로 차고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10달 동안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 품처럼요.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아기는 텐내에서 너무 잘 크니까 빨리 배에서 나와라 아가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올 때가 돼야 탄생하죠. 며칠 늦더라도 나올 만할 때 세상에 나와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성장도 그렇습니다. 양과 질이 찰 때까지 경험하고 쌓아가야 합니다. 함부로 섣불리 앞 단계로 가는 것은 성장에서 10달을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잘하지만 여전히 한 부분이 중심이 되어 성장을 이끕니다. 먼저 자란 부분은 나중에 자란 부분의 힘을 받아 더 성숙해지고 풍부해집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잘 모아져야 마지막 발달 부분에 덜 힘들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무엇이 발달하는지 양육자와 교육자는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것부터가 어린 성장을 이해하는 시작이 될 겁니다. 의지가 먼저 자라고 감정, 사고가 자라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발달의 중심이 되는 감정은 따로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의지와 사고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의지의 성장입니다. 대략 0에서 7세, 학교 가기 전입니다. 이 시기는 세상에 푹 빠져 교감하는 시기입니다. 내 몸이 도구이자 다리이자 저장소입니다. 보고, 만지고, 듣고, 입에 넣고, 품에 안아보고, 던져보며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하나 배웁니다. 내가 세상에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는 게 특별합니다. 학교 오기 전 어린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먼저 고민한 사람으로서 학습에 대한 불안감으로 글자나 숫자부터 가르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세상은 어른이 늘 보고 있는 그런 바깥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다 배울 거리고 나라는 어린이에게 모두 개별적인 대상입니다. 감각이 충분히 발달해야 나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만나고 있는 게 바로 나니까요. 나는 이 감각들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 작은 뇌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듭니다. 이 시기 어린이들만 할 수 있는 상상과 환상, 상징의 세계가 열립니다. 상상하지 않으면 개념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만든 세계가 없으면 만들어진 세계를 만날 통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으면 더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배움에는 스캐폴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새로운 배움 앞에서 그것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자원, 비계를 세우는 일이지요. 이것이 많을수록 원하는 것에 다가가기 쉽고 어려운 것을 배우는 것에도 덜 힘들고 덜 어렵습니다.
보호자나 교사, 친구가 도울 수 있겠지만 어린이 안에 있는 다양한 경험과 경험을 통해 상상했던 것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상상이 세상의 지식과 점점 차이를 줄여서 만났을 때 어린이는 지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나입니다. 의지는 이 주체성에서 옵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보호자의 칭찬이나 보상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직접 감각적으로 접촉해서 만나왔고 여러 번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다른 것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근면성의 시기, 해야 할 것을 해낼 수 있는 의지, 힘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각이 발달하면 뇌로 일방통행하던 것이 뇌에서 감각기관으로 바깥 세상으로 양방향 통행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억력입니다. 아까 이거였는데 기억력은 이런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기억력이 생기면서 모방이 가능해집니다. 모방은 아직 사고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어린이에게 세상을 배우는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짐작하신 대로 가장 자주 접하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하는 행동을 따라 배우게 되겠지요. 그러니 어른은 배울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쬐꼬만 어린이도 존경하지 않으면 모방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무의식적 습관은 따라하겠지만 마땅히 배워야 할 것, 배우기 어려운 것은 존경할 만한, 대단하다고 인정할 만한 어른에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주로 자기중심성을 누르는 거니까요. 첫 번째, 의지가 자라는 시기, 이 시기의 키워드는 나입니다. 세상과의 교감을 통해 의지를 키우는 시기이고 감각이 나를 만드는 시기, 감각이 바탕이 되어 환상과 상상이 사고를 이끄는 시기, 모방과 건의를 통해 배우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감정은 따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사고의 성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14세 이후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14세 이후라면 대충 빠르면 중2, 중3이죠. 북한도 무서워서 침입하지 못하고 외계인은 이해하지 못해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나이대입니다. 중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도 어쩔 수 없어 그럽니다. 이 시기는 내 생각이 만들어지는 때라 세상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몸도 마음도 분리되어 세상에서 독립했고 이제는 생각마저 어디에 물어보기보다 내가 찾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세상을 밀어내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관계에 얽매이고 다시 관계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신을 만들어가는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사고는 반감을 통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도 하나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어 본다는 건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와 다른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다른 관점을 위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어린이 때처럼 직관 이런 걸로 말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실들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체계화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사고의 발달은 이렇게 계속 있던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며 이루어집니다. 반감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외워. 그런 걸 잡다한 생각을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청소년의 사고를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아이의 생각을 막는 게 우리 교육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반감의 소용돌이를 거치지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공부하다 20살이 되고 입시를 마치고 나면 그제서야 내 생각이 시작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가장 지적 능력이 뛰어난 이때 깊은 학문의 세계에 뛰어들지 못하고 뒤늦은 사춘기를 겪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이제는 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도덕성을 연구하는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의 도덕성은 고등학생 때보다 퇴화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다행이지만 부분적으로 퇴화한 도덕성은 그대로 기성세대로 합류되기도 한답니다.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지요. 고등학생 때는 세계에서 수학이 몇 등이니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국외에서 인정받는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재수하는 옛 학생들을 가끔 만납니다. 재수하기 전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느껴지겠지만 올 한 해 1년은 쭉 살다 보면 어느새 지나가고 없을 때가 많아. 50살이나 51살이나 비슷비슷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말입니다. 남들보다 늦을까봐, 뒤처질까봐 어쩌면 우리는 너무 서두르지 않나 싶습니다. 발달은 10달을 채우는 마음인데 말입니다. 반감이 가득한 세상에서 삐뚤어지지 않으려면, 냉소적이고 비난적이기만 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자기 경험만으로 세상을 보기엔 세상은 너무 넓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잣대를 세우기엔 세상은 훨씬 다양합니다. 6학년의 사고 발달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논리적 사고에서 비를 채워야 한다고요. 비는 감각과 감정과 정보를 아우르는 경험에서 옵니다. 좀 더 성장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과 지적 태도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합리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편협하거나 왜곡된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식적인 제안을 하면, 논리적으로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이는 평범한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14세 이후 내 생각이 생겨야 이런 교류가 가능하겠죠? 반감을 통해 지적인 사고를 개발하는 시기, 과학적, 객관적 지식과 태도를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성장을 이해하는 어른이 성장을 돕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어린이를 만들기 위해 텔레학교였습니다.